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자면접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자소서 분석 영상입니다. 2023년 상반기 문항 분석이고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돕기 위해서 우수 자소서 샘플을 제공해드리는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이벤트만 참여하셔서 우수 자소서 샘플만 받아보시기보다는 이 해당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서 단순히 샘플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소서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입니다. 블라인드 등의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하니까 채용 공고와 입사 지원 페이지를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참고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셔야 하고요. 공자면접의 자소서 가이드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그 어떤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도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라던가 정말 질문에 맞는 적합한 소재가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 혹은 우수 자소서 샘플보다 더 우수한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직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경험 혹은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이거는 사실 경험 경력 기술서처럼 보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로 봐야 할지 혹은 경험 경력 기술서로 봐야 될지 조금 모호한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실 작성하시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성을 바꾸셔도 되는데, 어필하시고 싶은 경험이 한두 개다 그러면은 뭐 자소서처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필하고 싶은 경험이 한두 개셔도 개조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경력 기술서 작성하시는 방법처럼 개조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꼭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조폐공사 자기소개서를 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게 내가 더 편할까, 혹은 이전에 내가 자기소개서 작성한 것이 있다면 그를 반영해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제가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거나 혹은 유튜브 본문에다가도 제가 여러분들이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놓을 테니까요. 그 해당 영상을 보시면서 경험 경력 기술서 개조식으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면은 링크 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식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것처럼 접근하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가장 어필하고 싶은 역량 관련 사례 쓰시고, 어떤 거 배우셨는지, 첫 번째 사례, 관련 경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 성과, 그리고 한 가지 경험만으로 작성하시고자 한다면 이 내용을 조금 길게 적으셔야 되겠고, 관련 경험이 2개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2가지의 경험을 이렇게 길게 좀 작성을 하심으로써 500자 500자씩 분량을 나눠서 작성하신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항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과 전문성, 이게 가장 어렵죠. 많은 지원자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직무 능력과 전문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셔라. 최대 500자 문항이고요. 2번, 3번, 4번은 세 문항 모두 다 최대 500자 문항입니다. 지원 직무에 가장 필요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역량을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그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역량 중에 본인이 가장 어필하고 싶은 역량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당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량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남들에 비해 우수하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지원 직무에 기여할 점하고 연관이 깊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자소서 기반의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면접에 가셔서 내가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떤 역량을 주력으로 할까, 그걸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문항은 직무 능력과 전문성을 물어보는 여타 다른 기관의 문항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과거에 작성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활용해서 이 문항을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통해 키운 본인의 전문성인지,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성, 해당 역량이 지원 직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거는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글자 수가 500자밖에 안 돼서 생략하셔도 되고요. 해당 역량을 키워온 대표적인 경험에 대한 상황 설명,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전문성 향상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나 노력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노력하셨는지 혹은 뭐 예상치 못한 문제나 발생한 문제 해결 과정을 작성하시고자 한다면 이 내용을 필요시 작성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그를 통한 결과와 성과 작성하시면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500자이다 보니까 상당히 짧게밖에 내용을 못 쓰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할 때만 적으시고 분량상 내가 여유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항은 가장 어려웠던 일을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술해 주시는 건데요. 어려웠던 일이라는 게 상당히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내가 정말 이러한 점이 어려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강조하는 문장을 혹은 설명을 작성하신 후에 어려웠던 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행동, 과정, 노력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었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일단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통해 어떤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적어주시고 해당 경험은 무슨 경험이었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혹은 얼마나 그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웠는지를 적어주신 후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노력 그리고 결과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분의 역할, 그리고 해결책을 생각한 방법, 그리고 어떠한 해결책을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이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노력하였는지 필요시 발생했었던 돌발 상황과 대처 과정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항 같은 문항도 자주 나오죠. 기관의 인재상을 제시를 하고 그 인재상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서 어떤 인재상에 부합하느냐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인재상이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열정, 전문, 정도, 소통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어떠한 역량하고도 다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인재상을 먼저 고르시고 여러분들의 경험하고 매칭을 시키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필하시고자 하는 역량과 경험을 먼저 선정하신 후에 그 역량과 경험이 어떤 인재상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구상하셔서 자기소개서를 풀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문항에 작성하신 소재 혹은 내용하고만 겹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경험이나 경력은 겹칠 수가 있는데 1번하고 2번 문항에 작성하신 내용하고 너무 중복되는 정도가 많다면 평가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조폐공사가 자기소개서가 적부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면접까지 들어가셨을 때 또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문항에 작성하시지 않은 소재를 활용하셔서 4번 문항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역량 관련 경험 작성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역량 그리고 해당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상황 설명, 여러분들의 역할과 과업 적어주시고요. 해당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하셨으며 어떤 역량 키워오셨는지 발휘하셨는지 그를 통한 결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역량 및 경험하고 기관에 어떠한 인재상이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적어 주셔야겠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발휘를 해 나가셨는지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상이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역량과 경험이 메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조폐공사의 어떠한 인재상과 부합하는지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이 문항도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조폐공사 자기소개서 문항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면접의 유튜브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해당 한국조폐공사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이후에 유튜브 영상에 고정 댓글과 본문에 이벤트 참여 방법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글에서 블로그 글로 넘어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국조폐공사 자기소개서 우수문항 샘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좀 참여하시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고정 댓글과 유튜브 본문에다가
어떻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 우수 자소서 샘플을 바탕으로 한국조폐공사 자소서 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공자 면접이 직접 머리를 끙끙 싸매가며 작성한 자기소개서이니까 요긴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조폐공사 자소서 문항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